안녕하세요. 중앙대가 직접 다 알려주는 중앙의 드림의 김승희입니다. 오늘은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탐구형 인재전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비슷한 듯 다른 두 전형, 각각의 인재상부터 평가 방법, 전형 방법까지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두 전형 모두 지원 자격은 같은데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2학년 수료 예정자 중 상급 학교 진학 대상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지원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또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도 같죠. 그럼 두 전형은 서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전형별 인재상부터 비교해 드릴게요.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탐구형 인재전형, 이름에서도 어떤 전형인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다빈치형 인재전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건축가, 조각가, 화가, 예술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골고루 좋은 성취를 만든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전 교과 및 교과 연계 활동에서 골고루 좋은 성취를 보이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다빈치형 인재전형에서 선발하고 싶은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탐구형 인재전형은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고 성취가 우수해서 그 분야를 깊이 탐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고교생활 동안 관심 전공 및 계열에서 깊은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교내 수상실적, 교과 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 활동 등 여러 탐구 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을 선발합니다. 요약하자면 다빈치형 인재전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두루 균형 있게 좋은 성과를 보인 친구, 탐구형 인재전형은 한 분야에 집중해서 파고들어 남다른 탐구 역량을 보여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딱 감이 오시나요? 다음으로는 두 전형의 평가 방법을 비교해 드릴게요. 중앙대학교의 서류평가는 펜타곤 평가 모형이라고 해서 5가지 평가 요소로 평가됩니다.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탐구형 인재전형에서 다른 요소가 딱 하나 있는데 보이시나요? 바로 통합 역량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통합 역량이란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결과, 그리고 교내 예술, 문화, 체육 활동 등을 통해 쌓은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평가되는 요소인데요. 생각나는 전형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빈치형 인재전형에서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탐구형 인재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통합 역량 대신에 평가가 되는데요. 전공 적합성은 말 그대로 전공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 과정과 배운 점, 고교 교육 과정에서 지원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나머지 요소들도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한 교과 성취 수준과 학업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학업 역량,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인 탐구 역량,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인 리더십과 자기주도성을 발판으로 평가하는 발전 가능성,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와 행동을 바탕으로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는 인성,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로 평가가 됩니다. 다빈치형 인재전형은 통합 역량 20%, 학업 역량 20%,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 탐구 역량 20%의 비율로 평가되고 탐구형 인재전형은 전공 적합성 30%, 학업 역량 20%, 발전 가능성 10%, 인성 10%, 탐구 역량 30%의 비율로 평가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서 두 전형의 전형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빈치형 인재전형은 면접이 있고 탐구형 인재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다빈치형 인재전형은 1단계에서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 30%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 평가 결과로 각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3.5배수가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학업 준비도 40%, 서류 신뢰도 40%,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20% 비중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은 지원자의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주로 서류 평가 중에 추가로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서류를 잘 숙지하기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겠죠? 탐구형 인재전형은 별도의 면접 없이 서류 100% 평가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탐구형 인재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실까요?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 개인데 복수 지원할 수 있나요? 중앙대학교의 모든 수시 모집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른기회 전형 내에서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형별로는 하나의 모집 단위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국어국문학과, 탐구형 인재전형으로 국어국문학과를 동시에 중복 지원 가능하지만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국어국문학과와 정치국제학과를 동시에 지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상 내역을 한 학기당 한 건만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어떤 수상을 선택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앙대는 이전부터 수상 실적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수상 내역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과 강점에 집중해서 평가해 왔습니다. 어떤 수상을 선택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스스로에게 유의미한 경험이었던 수상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평가 요소와 연계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은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은 또한 수상 내역과 마찬가지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봉사 시간이 많다고 해서 독서량이 많다고 해서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했는지, 어떤 내용의 봉사활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그리고 폭넓고 깊은 독서활동을 한 학생은 학생부의 여러 영역에서 그 역량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을 늘리기 위한 활동은 지양하되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기 위한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을 쌓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소인수 과목을 많이 이수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가요? 고교의 상황에 따라 과목 개설이나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택 과목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공통 과목과 일반 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후에 진로에 맞는 과목을 추가적으로 수강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주어진 교육과정 안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 이런 상황이 서류평가에서 반영이 되나요? 고교마다 교육 환경의 차이에 따라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중앙대는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확인하며 평가하기 때문에 과목의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생부의 다른 영역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및 노력을 보여주거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단순히 이수한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해당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동아리를 추천해주세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고 동아리 안에서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하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과 적극적인 태도,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고등학교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공 적합성이 낮게 평가될까요? 전공 적합성을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 경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중앙대는 고교 수준에서 대학 모집 단위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희망 전공과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해당 모집 단위와 관련된 단과대학 수준의 기초 역량을 갖추고 관심을 보인 학생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탐구형 인재 성향을 가진 학생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지원하면 불리할까요? 중앙대는 전형별 인재상이 뚜렷하다 보니 본인의 성향과 학교생활 기록부가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 중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탐구형 인재 성향, 즉 전공 적합성과 탐구 역량이 두드러지는 학생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지원하더라도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닙니다. 여러 과목, 여러 영역에서 두루 탐구를 진행하였다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는 또 다음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